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일단은 네 시장이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네 하락이 좀 지속될 것 같더니 네 이내 화요일날부터 바닥을 잡던 시장이 목요일인 오늘 코스닥이 1%, 코스피가 0.5% 상승하면서 3거래일 연속 시장이 연속적인 반등을 좀 보여주면서 9월 증시의 하락론 이라고 하나요? 뭐 미국 증시도 9월에 항상 좋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았었는데 시장은 이런 것을 전부 다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제가 보기에는 생각 밖으로 매우 강한 시장의 모습을 요즘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 중심에는 여러분들 다들 알다시피 조선과 제약바이오가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 가운데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의 반도체에서 상당히 많은 종목군들이 좀 올라오면서 반도체가 지수를 많이 끄집어 올렸고요. 코스닥 이제 뭐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그간 엄청 잘 나갔던 뭐 ABL이나 리가캠이나 올릭스도 연속 이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오늘 쉬어가는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평소에 잘 가지 않았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오늘 굉장히 좀 많이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준 게 코스닥 시장이었다 이렇게 좀 보여줍니다. 이렇듯 저는 그렇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 방송 중에 제가 설명하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시장이 하락해야 되는 자리에서 하락하지 않을 때 분명히 뭐 여러가지 재반상은 분명히 시장의 하락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힘의 방향을 위로 올린다라는 거는 의도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시장이 그만큼 뭐 강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9월 시장의 하락 이런 부분에서 시장이 강하다라는 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지수가 박스권을 돌파하고 코스닥이 850을 넘으면 막 900을 트라이하고 코스피가 3300을 넘으면서 신고가를 간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라는 게 있죠. 시장이 생각보다 강하네. 시장이 악재에도 굉장히 잘 버티네. 시장이 개별 이슈에 상당히 좀 강하게 반영을 해주는 것 같네. 이런 생각들을 들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시장 이 주변에 있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계속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종목군들 있죠. 현 시점에서 시장의 주도주라고 불리는 종목군들도 같이 떨어져만 준다면 그런 종목을 그냥 잡아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라고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강한 편이다. 대신 약간 좀 까다로워요. 시장이 정말 강하고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목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종목 선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같고요. 과거에 윌리엄 오닐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 위대한 주식, 최고의 주식은 주도 업종에서 60에서 70%가 탄생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증시 월가의 격언이라고 불리는 거죠. 즉 주도 업종을 명확하게 파악하면 그 주도 업종에서 위대한 기업과 위대한 종목이 60에서 70%는 탄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시장이 좋던 안 좋던 간에 우리는 상대 강도에 신경을 쓰고 시장 대비 강한 종목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또 그런 종목에서 훨씬 더 좋은 아웃퍼폼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좋은 종목을 선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두가 좀 길었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관심 있거나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카페에서 유료 가입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박스권 순환매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생각 그 이상으로 강한 시장. 남들은 9월 조정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다 아는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즉 싸게 살 기회를 잘 주지 않는 시장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시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조선과 제약바이오는 주도 업종이죠. 현재 계속 움직이고 있고 빠져도 다시 올려 세울 만한 모멘텀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선 쪽은 이 조정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는 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해먹기 참 좋은 게 제약바이오다. 왜?
종목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종목마다 고유의 재료와 고유의 일정이 다른 한 산업이지만은 각기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제약바이오 업종이기 때문에 각각 종목의 그 특징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매매 전략을 세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 이번 주에 유럽에서 페어마켓가 있죠. 리가켄 바이오와 보르노이, 유한양행, 에스트큐브 이렇게 가는데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학회라는 게 항상 그래요. 이 학회 참가 전에 기대감에 상승했다가 정작 뭐 대단한 게 나오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차익 실험 매물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좀 보는 거고, 9월 6일 날부터 시작되는 이런 일정 이후의 일정을 우리가 연구하고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대충 9월 15일 이후부터 뭐 비만, 당뇨, 메쉬 등등이 연말까지 빼곡히 있기 때문에 올릭스가 좀 많이 빠지면 참 좋겠죠. 네, 시장의 주도주 1등 종목이니까 올릭스가 떨어지면은 올릭스를 최선호주로 해서 주종시 매수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비싸고 가장 매매하기 어려운 종목이지만 그게 우리가 말하는 최고의 주식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최고의 종목, 최고의 주도주를 계속 놓치지 말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시장 보면 아침에 선물이 순간 확 미는 흐름 보였는데 그 수급적으로는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아침에 살짝 빠지더니 바로 수급 프로그램 강하게 들어오면서 계속 밀고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수급의 환경이 오늘 펼쳐졌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이거죠. 아침에 이제 이렇게 보면 조금 밀리는가 싶더니 10시도 전에 이렇게 올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수급이 연속적으로 많이 들어오지는 않은 시장이었는데 한번 잡아놓고 아침에 순간 9시 30분에 수급은 이미 다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냥 지켜주는 수급 속에서만 움직였고, 코스피는 이제 여기에서 뭐 그 SK 하이닉스 뭐 8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 2차전지 쪽에 매도가 있다 보니까 매도가 좀 찍히는 거지만은 코스피도 오늘 수급이 나쁘지 않게 마감돼서 수급적으로라든지 지수적으로라든지 다 괜찮았다. 특히 코스피는 최근에 거래대금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답답한 느낌을 좀 받을 시장일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탄력이 상당히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장중에는 모르겠어요. 장중에는 워낙 종목군들이 올랐다가 반등 없이 끝까지 가는 흐름을 너무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약간 눌림목 매매라든지 장중 트레이딩 하기가 좀 버거울 수는 있는데, 장 초반, 그러니까 시작하고 장 초반만큼은 굉장히 뜨거운 시장이라 종목을 선별해서 좀 빨리 따라붙는 전략으로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야 좀 먹을 폭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장 중에 매매를 한다 해서 수익을 못 내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장 초반에 종목을 잡아놓고 그냥 버팅기고 기다리고 끝까지 가는, 이 엉덩이 좀 무겁게 가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좋은 해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고, 최근에 연속적으로 지금 중국 증시가 빠지면서 국내 증시가 좀 올라오는 모습을 약간은 좀 보여주는데요. 근데 이제 거래대금의 유의미한 증가가 있으면서 했으면 이제 중국의 자금이 좀 빠지면서 국내에 오고 있구나라고 말을 하겠지만은 약간 그런 게 아니어서 뭐 특별하게 의미 부여하기는 약간 좀 어렵구나, 이 정도 생각이 드네요. 자, 구글 반독점 이슈 해소와 함께 간밤 9%가 올랐고 애플이 3%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 자체로만 미국이 1% 해먹은 거기 때문에 사실 어제 미국 시장은 쏠림으로 올라간 거라 미국 시장에 뭐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기는 되게 어려웠던 부분이고요. 일단은 미국 시장 그 하락분을 다 회복하고 박스권 상단까지 거의 가는 흐름이라 정말 강한 미국 증시의 흐름이다. 대신 신고가 뚫기도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 국장을 보면요, 뺄 때는 하루 이틀 이틀 정도 급하게 빼고 천천히 좀 주식을 올려가죠. 지금이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보통 제가 최근
이 박스권 흐름에서 보니까 한 4, 5일 정도 급하게 좀 올리다가 옆으로 횡보해서 좀 더 올리면서 빼든지 하는 흐름이라 급격하게 지수의 상승은 오늘까지고 내일부터는 완만하게 위아래 흔들면서 올라가지 않겠느냐, 약간 그런 변동성이 좀 있어야 장중에 매매하기도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오늘같이 이런 장세는 좀 어려웠어요, 장중 매매가. 그리고 화요일부터 반등한 시장이 코스닥은 오늘까지 빠르게 올려치면서 지난 하락폭을 일단 전부 다 코스닥은 회복을 했고요. 코스피는 얼마 빠진 것도 없어서 다시 3200을 회복했다 정도. 사실 요즘 지수 그냥 박스권이구나 정도에서 워낙 개별주 상황이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지수의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지수의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라는 거는 지수보다 그냥 강한 종목 보셔라, 이렇게 해석하시고, 코스피는 조선,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위주의 강세 속 개별주 혹은 개별 모멘텀과 이슈 있는 쪽에서만 시세가 집중되는 현상이 3주째 지속되고 있다, 이것만 참고해라. 박스권 장세이기도 하고 시황상으로 전체 섹터에 긍정적일 이슈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개별 이슈에 더 목매고 있는 시장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황은 사실 지금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시황을 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쓰는 모든 내용들은 저는 후행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네 참고를 하고 보고 하죠. 그들도 참고를 하고 다 해요. 근데 지금 좋은 소리가 있습니까? 뭐 혁신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냥 단지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조금 뭐 노이즈가 있긴 하지만 국채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라는 점이 9월 18일 날 있을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시장을 지켜주는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해야 될 뿐, 시장의 모멘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뭐 시향은 잘 모르겠고 대신 특별한 악재가 없으면 좀 더 올라갈 것 같다 정도, 이런 정도 생각이 드네요. 올라도 대신 내려오는 박스권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대신 시장에 대기자금이 많기 때문에 지수의 하락은 종목의 매수 기회로 계속 생각을 하고 보셔라. 그리고 웬만해서 괜찮고 펀더멘탈이 문제없는 쪽은 지금은 물려도 크게 손실은 안 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크게 손실을 안 본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러분들 주식하면서 사자마자 큰 폭의 폭락 맞고 완전히 죽게 빠져버리면 이거 답도 안 나옵니다. 물타기 하다가 뭐 계속 하다 흔히 말해서 빠져 죽는다라는 말을 하죠. 근데 적어도 지금 시장은 그러진 않아요. 대신 물은 항상 신중하게 타야 되겠죠. 자, 조선 섹터 이슈는 한미 워킹 그룹 첫 회의가 9월 중순에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번스 톨레스법에 대한 우회 관련된 행정명령을 준비하기 때문에 여전히 조선에는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대폭등을 장중에 했었는데요. 여전히 강하다라는 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되고, 삼형엠텍은 3콤보라고 리포트를 내면서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삼형엠텍 일단 단일가 들어갔는데요. 얘는 지금 형 구간에서 중소기자재 초대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삼형엠텍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뭐 대장 역할을 했던 세진중공업이라든지 HJ중공업이라든 계속 체크하면서 밀리면 매수한다 생각하고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차트 보면서 이야기하고요. 자, 그리고 조선 대장주는 지금 현재 HG, 한국, 조선해양인데 추세가 너무 좋네요. 장대 양복을 위로 쭉 뻗기 전까지는 단기 고점이 아닌 듯 합니다. 더 갈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퓨처캠, 원민영 연구원이 리포트를 오늘 작성을 했는데요. 일단 어제 퓨처캠을 잘 들어가서 오늘 24,000원 구간 근처, 제가 정확히 23,750원 23,750원에 전략 매도를 좀 하고 마무리를 졌는데요. 일단 이거는 예상했던 부분이라 좀 굉장히 아침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엄연구원이 참 좋아하는 퓨처캠이죠. 일단은 뭐 잘 매도를 했는데 셀비온이 오늘 임상 이상 데이터가 발표가 되면서 시간 외 NXT에서 한가를 뜯어 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밖에 나갔다가 6시 좀 넘어서 들어오면서 봤는데 아주 개판 5분 전인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말이 많아요. 말이 뭐 이게
데이터가 임상을 시행하는 방법에 따라서 퓨처캠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 셀비온도 동일한 이 환경에서 하면 80%대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퓨처캠이 이제 지금 80%, 70%이 정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플로비토보다는 월등히 앞선다라는 건데, 이게 이 자체가 과거에 임상 그 설계 이슈로 퓨처캠이 폭락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고점에서 이 이슈 때문에 많이 떨어져 버리고, 그때 셀비온이 많이 올랐던 이슈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좀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이제 이 미는 사람은 있어요. 퓨처캠을 우리 애널리스트는 참 좋아하기 때문에 그 예상으로 들어가서 오늘 잘 먹고는 나왔습니다. 내일 한번 봐볼 것 같고요. 셀비언도. 자, 그리고 올릭스 조정시 넘버 원으로 봐야 될 종목이고요. 오름 테라피틱스도 느낌은 괜찮습니다. 오늘은 올라가는데 저항 구간이 있어서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눌린 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오롱 티슈지는 좀 안 사니까 또 급등을 하는데요. 이 친구도 10월 이후에 일정 좀 다수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코오롱 티슈진도 이제부터는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폐암 학회 일정이 있겠으나 단기 차익 매물도 주의하고 이유를 준비하길. 10월 이후 비만 쪽에 이슈가 많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미국의 이 제약바이오 약가에 대해서 트럼프가 정확하게 D-Day를 꽂아줬습니다. 9월 29일 전에 일라이 릴리 회장한테 직접 친서를 써서 약가 인하 안 하면 니네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미국에서 장사 잘하고 있는 세노바메이트의 SK바이오팜이 폭락을 했었고요. ST팜도 뭐 이제 많이 못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렇듯 네, 이러한 종목군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내용이 9월 29일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들 종목이 빠지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력 인프라 쪽은 빠지면 원하는 구간을 여러분들이 설정해서 잡으세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다 해상이 돼요. 종목은 알아서. 이거는 종목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설명도 못하겠어. 그리고 반도체 섹터는 오늘 SK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 올라왔는데 나름 내용이 신빙성 있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2017년도 이때는 한번 그 휴대폰에 의한 레거시 반도체에 또 불꽃 슈팅이 있었던 해고, 그 다음에 2021년도에도 반도체 장비들, 그러니까 코로나 시절이죠. 반도체 장비들의 대량의 발주가 이어지면서 소부장의 해가 있었고요. 또 이제 2025년도죠. 즉 4년 주기설이라는 말을 가지고 리포트를 썼는데, 저는 이렇게 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간 HBM에만 투자를 계속 진행하다가 레거시 반도체 투자가 계속 안 되었었는데요. 생각보다 이놈은 레거시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이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무지막지하게 떨어졌는데 실적이 안 떨어졌다라는 거죠. 실적이. 근데 실적 대비해서 뭐 2차전지나 제약바이오나 반도체나 다른 어떠한 섹터랑 비교를 해도 너무 싼 거는 싼 거예요.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너무 싼 거는 싼 거야.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7천억 정도 하면은 뭐 영업이익 지금 막 900억, 1000억 해요. 근데 여기가 이제 밸류를 못 받으니까 얘네가 퍼가 7이야 7.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아, 이게 말이 되나? 아무튼 이런 식의 종목군들이 지금 반도체에 많이 있더라. 반도체에 많이 있더라. 그러면 반도체는 필요한 게 있죠. 트리거가 필요합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다든지 아니면 이 연말로 갈수록 보통 이제 반도체 이 기업들이 그 투자 규모에 대한 결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그런 트리거가 좀 나오면 주가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나머지는 뭐 다 개별 종목이죠. 개별 종목 정말 많은데요. 오늘 뭐 신라젠 10, 그 장중에 22%, 23% 올라가는 거, 뭐 매드팩터도 막 무지막 막장하게 올라가고 이런 거 다 개별 종목이죠. SMW도
다 개별 종목이고, 근데 모든 개별 종목군들을 우리가 볼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삼성전기죠. 전 자로전의 삼성전기 MLCC 굉장히 잘 하고 있고 오늘 신고가를 쳤는데요. 사마콘덴서도 저는 좀 더 올라가는 게 맞을 것이다. 내일 실적 반등하고 좀 밀린다면 좋은 기회로 활용해서 각 구간에서 이 트레이딩 전략을 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토모큐브 오늘도 신고가, 오가노이드 기대감의 지속 신고가 나오고, 프로티나라는 종목도 오늘 참 좋았는데요. 일단 모르겠어. 이 회사에 대한 내용은 모르고 단순히 JP모건이 샀다라는 걸로 신고가 쳤다. 좀 이 사상 최고가를 넘겨놨기 때문에 눌림이 나올지 고민해본다. 뭐 이 정도 흐름 속으로 여러분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 잠깐 보고요. 개별 종목군들 보면서 마무리하죠. 지수는 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60일선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서도 또 60일선 근처에서 안 깨고 좀 올라오면서 이 삼각수렴대를 좀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바로 돌파가 못 되면 또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박스권 흐름일 것 같습니다. 박스권 흐름 뭐 언제든지 이렇게 툭 밀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뭐 지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장담은 못 하는데 이 자체로 이렇게 버틴다라는 것 자체가 센 거다. 여러분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이번에 올라오는 폭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온 거예요. 이날 이렇게 위에서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빠졌는데 일단은 이 고점을 거의 회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한 번 더 해서 8100포인트, 그러니까 810포인트까지 가려고 하는 힘을 좀 보일 것 같고요. 일단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 1위인 알테오젠이 잘 버티고 있고, 알테오젠도 너무 좋아 보입니다.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지수를 더 뺄 명분이라든지 여지가 좀 작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자, 오늘은 뭐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좀 볼게요. 이번에 하락을 많이 해놓고 일단 SK 하이닉스 제법 많이 올라와 줬구나, 좀 더 가는 바닥을 찍고 올리는 흐름이 나오는지 일단 좀 체크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도 뭐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지만 꿋꿋이 잘 버티는 것 같아요. 즉 반도체가 완전히 뭐 알리바바 칩, 그 다음에 VU 이슈가 있어도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종목군들 잠깐만 좀 다시 한번 보면, 하나 마이크론도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막 밀리죠. 그럼 툭 떨어지면 잡으면 된다. 하나 마이크론 예를 들어 툭 떨어지면 잡으면 된다. 이런 종목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원익, 뭐 QNC, 원익 QNC는 좀 별로네. KC텍 이렇게 해서 좀 다 바닥 잡고 막 올리려고 하는 종목군들이 되게 제 눈에는 많이 보입니다. 뭐 가온칩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이 이나노 팹리스죠. 여기서 지금 또아리 틀고 지금 준비하는 종목군들이 많고요. 두산 텐스나도 만약에 내려오면 다 기회인 것 같고, 동진 세미캠 얘는 좀 별로고, 좌우지간, 좌우지간 좋은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아 보인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PSK도 마찬가지고 많이 지금 수렴하다가 좀 다시 또아리 올리고 있는 흐름 등 복합적으로 보면 반도체 나빠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종목 선정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종목에 대한 압축 선정이 개인적으로 좀 완벽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IT는 좀 들어가지는 않고 있다 정도로만 봐야 될 것 같고요. IT보다 더 강한 게 이제 삼성전기죠. MLCC, 이때는 테슬라로 올라갔다면 지금은 MLCC로 기업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현 구간이 분명히 저항의 영역대 같은데요. 이번 주에 혹여나 이 저항을 뚫고 슈팅이 나와주는지 좀 봐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기대감을 많이 받고 지금 올라오는데 한 번 더 상승을 시키는지, 지금 4거래일째 좀 급등을 했고요. 동시에 사막 콘덴서도 일단 오늘 당연히 아침에는 이 윗구간에 올라오면 저항을 받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넥스트레이드에서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너무 많이 상승을 시켰더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저점은 당연히 이렇게 여러분들 가격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것도 투자하면서 하나의 도움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3일선이 이제 위니까 내일 아마 시가에서 3일선 위로 일시적으로 좀 올라왔다가 좀 빠지는 흐름도 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일 이게 올랐다 좀 밀리더라도 이렇게 며칠 뺐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수순으로 좀 시도를 하지 않겠냐 정도 생각이 들고, 사막 콘덴서는 어제 좀 매매하고 종배로 사실 어제 좀 들어갔었어요. 종가 베팅을 해서
아침에 이제 여기 직전 고점을 넘길 때 분할로 좀 이렇게 팔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팔았고요. 좀 여기 아침에 좀 밀 때 분할 매수 해놓은 거 가지고 일단 동시호가 전에 좀 걸어놓은 게 일부 팔렸더라고요. 31,450원부터 위로 줄줄이 쭉 걸어놨는데 좀 팔렸는데 뭐 많은 큰 수익은 아니고 한 2% 정도 물량 모아놓은 거 일단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눌렸다가 가는지 좀 봐봐야 될 것 같고, 오랜만에 이 제가 만들어 놓은 신호가 다 떴기 때문에 바닥에서 다방면으로 신호가 좀 떴죠.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거라고 해야 되나? 바닥권에서 뜨는 거는 아무튼 의미 있는 신호가 좀 떠줘서 일단 눌림은 좀 지켜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제 좀 이거와 동시에 좀 강했던 게 IM, BDX도 바닥권에서 초대량 거래가 좀 터지면서 좀 움직였는데요. 일단 얘는 박스권을 제대로 돌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 매물이 좀 걸리는 느낌이네요. 그래서 잘 못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도 이제 어제 장 막판에 이렇게 한 거죠. 장 막판에 어제 이제 제가 영상 찍으면서 이런 종목군들을 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아마 NXT에서 보신 분들도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런 식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내일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조선기자재가 매우 강력했는데 삼양형택이라는 종목을 이제 어제 설명을 하고 좀 봤었는데, 조정을 상방에서 뜬봉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이 시가를 돌파한다?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V자로 굉장히 막 올라가면서 끼를 많이 부리는데요. 오늘 이 종목 매매 좀 했고요. 매매 좀 하고 좀 잡아놨으면 좋았는데, 어제 이제 그 회원님들한테는 뭐 있으면 좀 잡아놔도 괜찮다. 여기서 반 팔고 추가 매수해서 해서 이건 수익률은 좀 괜찮았어요. 수익률은 좀 괜찮은데 물량이 얼마 없어가지고 많이 못 먹었고, 일단 단기 과열 들어가니까 조정이 완만하게 나온다면 단일가에서 얘도 관심 있게 좀 보러 갑니다. 원정과 조선, 그 다음에 그 광산, 3콤보가 맞아떨어진 종목이다라고 하니까 좀 봐야 될 것 같고, 세진중공업도 지금 보면 이 윗골이 있는 거죠. 좀 밀려주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5일선이라든지 3일선 오면 계속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될 거로 생각이 들고요. HJ중공업도 지금 상당히 좀 강합니다. 문제는 저는 이 고점에서 나오는 이러한 패턴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고점에서 나오는 이러한 캔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까지 보면요, 5일선을 타고 갔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엄청 강력한 주도주가 첫 3일 이탈 5일선 지지 반등, 이 꼭대기에서 빠졌다가 첫 5일선 이탈하고 11선 이격을 좁히는 이런 자리에서 11선 이격 첫 자리 정도 구간에서 한번 봐볼 것 같습니다. 현재 주도주가 HJ중공업이고요. 하나오션도 1조 거래대금 터지고 나서 어제 악재에 의해서 떨어졌는데, 일단 11선 아침에 구간에서 살짝 더 추가 하락은 했지만 이내 끄집어 올리면서 강하게 좀 올라왔습니다. 근데 올라가게 되면 위에서는 또 매물에 걸리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조선 중에는 HD, 한국, 조선해양이 지금은 탑픽 종목인 것 같아요. 빠져도 뭐 이런 5일선에서 좀 지지니까 오늘 강하게 올라온 만큼 내일 밀려도 이 3호일선에서 균적 반등하는 흐름, 짧은 단기 매매 정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 밖에도 이제 조선주 너무 많아요. 뭐 성광밴드 오늘 올라가고 뭐 태광 올라가고 막 하는데, 이제 후발주자 안에서 KSP가 오늘 사상 최대 거래량을 동반해서 좀 올라오고, 이때의 박스권, 즉 10년의 박스권이 약간 돌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도 이번에 돌파를 시켰으니 한번 밀림으로 한번 봐봐도 될 것 같습니다. 순간 이렇게 내려오면 이런 근처에서는 눌림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강했던 종목이니까 생각이 들고, 오늘 신고가를 쳤던 종목 중에 프로티나라는 종목이 좀 있는데요.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 이 종목이
뭐가 좋아서 이렇게까지 올렸는지. 근데 단순하게 이제 보면은 JP모건에서 5% 지분 매집이 들어왔다라는 라고 하니까. 그리고 과거 삼지엔터도 JP모건 지분 공시하고 나서 폭등한 적이 있는데 그런 비슷한 흐름이었고요. 저도 이거는 그냥 끊어먹기 식으로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중간에 여기에서 좀 들어갔으면 조금 낫는데 좀 너무 위에서 들어가가지고 돌파, 즉 아침에 시가, 전일 고가, 이런 전일 고가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타이밍 놓쳐가지고 거의 이제 이 23만원이죠. 여기 돌파할 때 이 윗꼬리 먹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서 뭐 윗꼬리까지 딱 매매하고 매도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요, 이 프로티나와 삼형 엠텍에서 종가까지 이런 지지부진한 이런 지루한 장을 만들어 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또 삼형 엠텍이 이 구간에 상한가를 안 가기 때문에 나머지 조선 기자재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환경이죠. 가고 싶어도. 그러니까 후발주자는 아침에 올려놓고 종가까지 그냥 죽여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힘든가요? 주식이 힘든 거예요. 눌림을. 그래서 우리가 종목 선정에 있어서 중요함, 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는, 가장 편한 매매는 시장의 대장주만 매매하겠다라는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 하에서 우리가 최대한 원칙을 지키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칙을 지키는 게 참 어려워요. 저도 주식을 하면서 뭐 단기 매매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그 원칙을 어기면 여지없이 다 손절이 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뭐 STX 엔진 뭐 중간에 한 두 번 들어가서 헛발질 좀 했고요. 우리 기술은 오늘 아침에 보기에는 얘가 주도주 같아서 돌파할 때 좀 못 들어가가지고 눌림 바다에는 손절을 좀 했던 것 같고요. 오름 테라피틱스 매매 잘 했어요. 여기서 들어와서 반 팔고 추가 매수해서 반 팔고 일부 물량을 들고 있으면서 고점에서 또 추가 매수하고 여기서 추가 매수하고 본전에 청산하고, 여기가 딱 본전이었으니까 그 다음 여기서 들어와서 일부 수익 실현하고 가지고 있던 거 여기서 네 전량 던져버리고 말았는데요. 좀 억울하죠. 억울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거 좀 어려웠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어제 이제 오름 테라피틱스 관심이다라고 했던 종목인데, 일단 여기에 선을 하나 그어 놓고 이 자리에 선을 하나 그어 놓고 이 하한가에 선을 하나 그어 놓습니다. 근데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온 폭도 있는데 여기 위에는 분명히 저항이 또 자리를 하고 있죠. 그럼 이 종목이 어디서 우리는 타점을 잡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좀 제가 욕심을 부렸던 구간이고요. 종가 무렵은 나쁘진 않은 자리입니다. 지지는 이 자리고요. 지지는 이 자리고 여기 갭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하락갭 저항권은 넘겨놨다. 그래서 둘 중 하나입니다. 내일 아침에 밀렸다가 이걸 들어 올려 버리면 여기서 돌파가 되는 흐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최소한 32,500원에서 35,0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룸이 열려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일 오전에 밀렸는데 이걸 들어 올리는 힘이 보여주면 이걸 잡아서 이렇게 당길 수 있다. 왜? 지금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밸류가 많이 찬 종목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후발주 안에서 잘 나가는 종목을 골라야 됩니다. 그게 이제 어제 제가 회원님들한테 이제 추천을 했던 퓨처캠이고요. 그런 게 이제 퓨처캠이고, 어제 밑바닥에서 이제 바로 매수 좀 들어간 거는 오늘 이렇게 해서 원하는 구간에 잘 매도를 했어요. 원하는 구간에 잘 매도를 했고, 지금 시간 외에 25,000원 상에 좀 들어가 있는데, 임상 3상 승인이 안 될 거라는 말도 있었는데 이게 승인이 잘 돼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상당히 해소된 상태입니다. 시간 외 상한가 자리가 굉장히 저는 좀 애매합니다. 느낌에 여기서 일단 갭이 떠가지고 이 갭을 소화한다면 모를까, 소화를 못하면 여기가 단기 고점이 돼버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가 확인하고 더 비싸게 사더라도 이런 거는 바로 추격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 같아요. 너무 좋긴 하지만 이 밖에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올릭스 툭 떨어지면 밑에서 이렇게 올려치는 거 한번 기대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ABL 바이오 참 좋은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리가캠도 좋은데 조정 기다려보고, 알테오젠 좋아요. 조정폭이 많이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역 헤드앤숄더가 나왔습니다. 위에서는 고점 헤드앤숄더가 나왔습니다.
프랙탈로 위아래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서 나오고 이렇게 뚫면 적어도 신고가 박스권 상단까지는 트라이 할 가능성이 있겠다 정도로 해석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 종목이 많은데 일일이 언급하기에는 너무 종목군들이 많아지는 것 같네요. 벌써 시간도 방송도 35분이나 나왔기 때문에 재료적 관점에서 사실 종목군들을 이야기할 거는 참 많은데,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시고 그 뉴스 안에서 최고의 종목을 찾은 연습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제 조선주들 한두 개만 좀 보면요, 지금 끼 있는 종목군들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리엔탈 종목도 그러니까 그 과거에 끼가 무지막지했던 종목군들이잖아요. 오리엔탈 종목도. 그러면 이런 종목이 지금 위치적으로, 그러니까 주가는 위치도 중요하니까 위치적으로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공간을 뚫어놓은 종목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럼 얘가 만약에 시나리오대로 봤을 때 어디가 고점이 될까? 10,000원이죠. 17,000원까지도 열려있겠네 보면서 내일 아침에 오리엔탈 전공방 이렇게 치고 올리는지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얘는 단일가 지정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올려칠 수도 있는 종목이라 조선기자재 안에서 내일 아침에 순환매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이창국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